네, 답답한 일 있고 안 풀리는 일 있으면 법률사무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치 뉴스 보는데 답답하다. 토론사무소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오전에는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뉴스를 보시는 전 국민 대다수의 눈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성남지청 검찰청 앞으로 향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100m를 이동하는데 10몇 분이 걸릴 정도로 이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목도를 좀 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소환 응한 날짜 나왔고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자들이 성남지청 앞에 집결을 했고 또 당 지도부와 비롯한 의원들 이렇게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상됐던 그림이고 네. 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이번 성남 FC 수사의 부당성, 더 나아가서 정치 검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보복성 수사를 규탄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보고요. 당내 일각에서는 저렇게 이제 지도부와 의원들을 대동하고 출석하는 모습이 국민 여론에 그다지 좋지 않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방탄 정당 이런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마땅히 지금 검찰 수사에 대응할 방안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있어서 조금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저 성남 FC 사건을 저렇게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저거를 통해서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과연 그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다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사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동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는 최측근들이 잇따라서 이제 구속 기소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전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본인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당이 어쨌든 당면한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국회에 집중해야 되는 국회 제1당으로서 이런 과제를 좀 분리하는 이제 그런 어떤 언급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 보니까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어요. 역시 이제 그렇게 직접적 표현 안 했지만 단일 대우 이런 걸 전제로 한 메시지여서 이제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여론에 지지자들에게는 확실한 반응이 있겠지만 지지자들을 제외한 특히 이제 중간층 여론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런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예, 이 박사님. 네. 이재명 대표에게 선당 후사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히려 이런 그 광경이 연출되지 않도록 더 애를 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아, 네. 예, 지도부가 다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만 오겠다고 하더라도 다 말렸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게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이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가던 그런 하고는 사안이 좀 다르잖아요. 예, 어찌됐건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를 좀 해서 어찌됐건 이건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다 책임져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 혐의를 벗는 것도 전적으로 내 개인의 일이다.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선을 좀 그어 주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조금 아쉬움 표시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제1야당의 더군다나 이 거대 야당의 리더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 과연 DJ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많이 달랐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예,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칼, 그러나 또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 이 분리하는 장면이 조금 보이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을 두 분 공유하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조봉암, 김대중, 노무현, 뭐 유성 등등이 등장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로 갇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두렁치기 논란에 있을 때 그게 김대중 리스크였느냐, 뭐 그게 사법 리스크였느냐, 그건 검찰의 리스크다.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변기할 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역사적인 어떤 정치적 수사, 뭐 용공 조작 이런 이른바 이제 검찰 흑역사를 짚으면서 네. 지금 검찰의 수사 역시 마찬가지로 정적 제거형 이제 그런 수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이제 이 박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조봉암 그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과거의 인물이긴 한데 이제 그런 사안들하고 직접 비교할 성격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빗대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얼마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대단하다. 물론 이제 그 말씀 이후에 해명도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쨌든 박정희 그 유신 독재로부터 탄압을 받고 구속이 되고 또 죽을 뻔한 그런 어떤 생사의 고비도 겪었고 또 신군부로부터 사형 선고까지 받고 이렇게 모진인 어떤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으로부터.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개인의 어떤 그런 뭐 비리 의혹 이런 걸로 물론 이제 아드님들 말년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조금 이제 흐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근데 이걸 마치 이제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마 뭐 이재명 대표도 그게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다 이런 걸 의미하기보다는 그렇죠. 검찰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검찰을 좀 부각시키기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짚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한 면이 있죠. 네, 박사님 역사 속 인물들이 쭉쭉 등장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을 부각할 때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이 이제는 권력 그 자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를 이제 검찰공화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그런 측면이 뭐 있는 거를 전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일단 뭐 검사 출신들 많이 있고 대통령 이하 그리고 뭐 주요 요직에도 검찰 출신들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기용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있을 아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도 뭐 검사 출신들이 많이 공천을 받아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 비율도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히 좀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검찰이 과거보다 더 정치 검찰화 했거나 아니면 정치 완전 권력 그 자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온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과거 유신 독재 체제 시절에는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죠? 실제로 뭐 공안 검사들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유죄 만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 건데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도 거쳤고 노무현 정부도 거쳤어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바로 직전 정부였습니다. 그럼 지난 정부 때는 검찰은 뭐였난 거죠. 예. 그리고 그 불과 몇 달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검사들 전부가 다 그럼 정치 검찰인가? 그럼 문재인 정부도 결국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도 정치 검찰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뭐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뭐 기용된 검사들이 뭐 그렇게 많나요? 거의 없잖아요. 물론 거기 이제 뭐 윤석열 개가 많이 이제 기용이 됐다. 뭐 이제 그런 논란도 좀 있고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런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모는 것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 지금 정도의 규모의 그 거대 야당의 당 대표라고 한다면 역사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역사? 그러니까 한국의 그 이른바 야당 정치사, 뭐 나름의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있지만 어찌 됐건 최근에 뭐 많이 좀 기득권화되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나름 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됐건 대의명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정당이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선당후사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정신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그 정신이 사라지는 순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왜 민주당이 많이 비판받았습니까? 기득권화되고 내로남불, 뭐 미투 운동 다 기억나실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기대했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연출돼서 그랬던 건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 수사 또 그 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과거 뭐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이 옥살이 하던 그런 사안하고는 영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역사성을 끌어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역사에 대한 약간은 좀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부당함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뭐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겼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도 이제 그런 고민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다른 사안들이 많잖아요. 네. 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당내 갈등으로 그게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 성남 FC 혹은 이제 선거법 위반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보기가 네. 어려워요. 그리고 개인 비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어떤 대가성을 전제로 한 그런 제3자 뇌물 공여냐 이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뭐 대장동이라든지 쌍방울이라든지 검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는 네. 이런 사안들은 좀 이제 개인적인 사안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런 사안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화되거나 그와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거나 그렇다면 이게 당이 언제까지 여기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이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어떤 순간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좀 결자해지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수사들이 지금 검찰이 진행한 수사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요. 앞서 이제 검찰공화국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뭐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라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권력을 운영하는 방식 네. 정권을 운영하는 방식, 심지어는 당정 관계, 네네.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최근에 이제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불출마. 압박이죠. 네. 심지어 여기서 출마하면은 나경원 의원의 약점을 꺼내 들어서 여론전을 네. 펼치고 수사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검찰식 정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더 이상 그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지만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을 통해서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을 하면서 사실상 정권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검찰식 권력 운영 방식으로 봤을 때 검찰공화국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자회견 발표문을 끝내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물었더니 검찰은 이미 다 답을 정해놓고 있다. 기소로 갈 거다. 그래서 기소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겠다. 충실히 방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검찰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읽고 있다. 결국은 재판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방탄국회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대표님,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으로까지 구속을 시킬까?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간복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장동 관련한 의혹 같으면 뭐 이건 구속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뭐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어디로 뭐 도피할 것도 아니고 네. 예,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위험성이 적은데 굳이 뭐 구속까지. 제가 보건대는 기소로 가더라도 불구속 기소로 네. 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아직 구속 여부도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이 기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쏟아낸 이 수많은 말들. 네. 예. 또 사실은 또 이제 허무해지는 거죠. 갑자기 그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건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 그런데 아마 최대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저는 봐요. 과거에도 뭐 특히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좀 중량급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는 아니되나 네. 실제로는 뭐 검찰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사안마다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을 것이다. 박 의원님께서는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의 기소, 구속,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어진 사건들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좀 무리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건 분명하고 범죄의 중대성 네. 이런 걸 거론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법률적인 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제3자 뇌물 공여로 처벌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이 행정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업 투자 광고 유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논쟁이 치열할 거고 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 밝혔듯이 그냥 후원이 아니고 광고 계약이었다. 네. 이걸 후원으로 둔갑시켜서 이 성남시의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과의 대가성 관계로 지금 검찰이 네, 무리하게 그렇죠. 엮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서 법리 다툼이 치열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사안에 있어서 피의자 방어권도 보장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좀 무리해 보이나 검찰이 말 그대로 수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정치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봐라.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 열고 방탄 정당이 됐다.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정리하고 또 관련 현안들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